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입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이 오늘도 흐린 날씨 보였습니다. 내일과 일요일에는 비 소식 예보돼 있고 다음 주 중에도 비가 오락가락하며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로는 11도, 어제보다 약간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60도에서 63도, 섭씨로는 16도에서 17도, 최저 기온은 46도에서 52도, 섭씨로는 8도에서 11도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역에서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사는 우리들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나에게 모국이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년 전 오늘 민족 지도자 33인의 독립선언문 전문을 오늘 저녁 뉴스 이후 별도의 오디오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차원에서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 2건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최근 뉴욕주 의회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워싱턴 연방 차원에서도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한국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계인 맹 의원은 한국에 남편을 두고 있으며 연방의회 내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로 꼽힙니다. 한인 2세 앤디 킴, 빌 파스크렛, 길 시스네로스 그리고 윌리엄 키팅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시스네로스 의원은 지난해 11.6 중간선거에서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후보를 가까스로 꺾고 워싱턴에 입성한 인물입니다. 결의안은 3.1운동은 1918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서 오늘날 한국을 글로벌 리더이자 미국 외교정책의 최대 성공 스토리로 만들어낸 기초라고 평가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업적도 언급하면서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이화학당 학생으로서 한국 독립운동의 얼굴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승만, 김규식, 안창호, 필립 제이슨 등 재미 독립운동가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3.1운동의 민족 자결, 인권, 비폭력 원칙들은 인도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비롯해 1919년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롭 우달 연방 하원 의원도 같은 날 3.1운동과 한국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애틀란타 북동부 외곽의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독립과 평화, 민주주의, 인권, 자유민주공화국을 요구했다면서 3.1운동에는 약 200만 명의 한국인이 참여하고 7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1운동은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한국의 독립 노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조선 독립의 열망은 외신들을 통해 세계 곳곳에 전해집니다. 우선 1919년 3월 1일 직후 보도된 기사가 눈에 띕니다. 미국 북장로교 안동지부 최고 선교사인 A.G. 웰본 목사가 당시 현장 상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웰본 목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장면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미국인들은 이러한 진실과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33명의 지도자가 독립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인들은 기쁨으로 소리쳤다. 그러나 일본 군대는 곧 모든 상황을 공포로 몰아갔고 비무장 상태인 한국인들을 총검으로 찔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많은 사람이 체포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사태를 축소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칩니다. 1919년 3월 17일자 AP통신 도쿄발 기사를 보면 폭도들의 소란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제목으로 평양역에는 만여 명의 돌을 든 폭도들이 있다. 그러한 소란이 타 지역으로 옮겨질까 우려된다. 시위는 점점 더 폭력화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성명도 소개됐습니다. 일본 측은 독립운동을 폭력사태, 난동, 불법 시위 등으로 몰아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초기 성명에서 한국인 폭도들은 일본 정부의 관대한 정책을 이용해
불법적인 폭력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간 200곳 이상의 지역이 영향을 받고 있고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이런 폭동을 허용한다면 사태는 계속 확산될 것이라며 강제 진압의 타당성을 알렸습니다. 반면 3월 20일자 필라델피아에서 발행된 신문에는 이승만 박사가 한국의 동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 신문은 현재 한국에서의 독립운동은 서울, 평양을 거쳐 다른 도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10,000명에 가까운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4만 5천여 명이 체포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3월 28일자 워싱턴발 신문은 한국 전역이 계엄 상태에 놓였다는 제목을 통해 일본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고 한국 전역은 학살과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군대가 민간인들에게 발포를 하고 학교, 교회, 상점 등이 파괴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운동은 계속 번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1운동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일본 측의 무력 진압 및 시민들에 대한 가해 행위는 계속됐습니다. 4월 12일자 AP통신은 일본의 한국인 대학살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이 한국에서 대학살극을 자행했다. 일본군은 군중에게 무자비한 총격을 가하고 구타했다. 여성들은 가족들 앞에서 짓밟히고 투옥됐고 고문을 당했다. 일본 군인들은 어떻게든 군중을 해산시키려고 계속 폭력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 강제 진압의 타당성을 스스로 부여합니다. 4월 24일자 워싱턴발 신문에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및 부상자 통계가 실렸는데 331명이 숨지고 735명만 부상을 입었다. 일본의 경찰들은 소탕, 방화, 폭력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였으며 진압이 필요한 만큼 그들은 공격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전시회가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열립니다.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 한인학생회와 사모회가 주최하는 전시회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기억을 주제로 오는 3월 5일부터 14일까지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 본관 1층에서 열립니다. 개막 행사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예배와 공연 등으로 채플에서 진행되며 리셉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혜연 학생회장은 전시회를 통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성노예 피해자들의 문제를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 커뮤니티와 한인사회가 나누고자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많은 참석을 부탁했습니다. 전시회 장소는 버클리 2465 르콘테 애비뉴에 위치한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 메인빌딩 1층에서 있으며 개막 예배는 버클리 1798 시닉 애비뉴에 위치한 PSR 채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3일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최석호 주 하원 의원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상정한 유관순의 날로 제정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최 의원은 유일한 한인 주 의원으로서 주 하원에서 한국 역사 관련 결의안이 통과돼 기쁘다며 지난해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선포하는 결의문에 이어 주 하원이 3.1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3.1운동이 한국의 독립운동 시작을 알렸으며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을 평화 시위로 이끈 지도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200만 명이 1,500여 차례의 집회에 참여한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을 추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이 결의안은 상원의 동의 투표 및 주지사 설명을 거쳐 3월 1일이 캘리포니아주 유관순의 날로 공식 제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25일 최석호 의원의 초청으로 캘리포니아주 하원 공식 회기에 참석한 한인 단체장들은 주 하원 의원들의 축하 속에서 근본 결의안 사본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수여식에는 박준영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곽정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이윤구 세크라멘토 한인회장, 이석찬 미주 총련 서남부 연합회장, 서청진 샌프란시스코 체육회장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해 유관순 열사의 불굴의 저항정신,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한국 국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USCIS는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국가별 영주권 포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 회계년도 4분기에 영주권 포기자 3,559명 중 한국 국적자는 523명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합니다. 이는 영국 577명에 이어 국적별로 두 번째이며 중국, 독일, 인도, 필리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USCIS 분기별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의 영주권 포기는 꾸준한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회계년도 3분기 한국 국적자는 480명으로 전체 3,633명의 13.21%를 차지했으며 2분기 역시 492명으로 총 2,725명의 18.5%를 차지했습니다. 국적 포기 증가는 지난 2014년 7월 발효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제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제도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해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는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자 소득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면 10만 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장기 체류할 목적인 사람들은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회계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1분기 679명, 2분기에는 1130명, 3분기 560명 등 총 2369명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중 한국 국적자는 1분기 20명, 2분기 25명, 3분기 30명 뿐이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전체 시민권 영주권 포기자는 1,78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IRS에 따르면 영주권을 포기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 국적 포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의 평균 환급 금액은 3,143달러로 지난해의 3,103달러에 비해서 40달러 늘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체 환급 규모와 건수는 여전히 지난해와 비교하면 적은 수준입니다. 즉 지난해 4주차의 총 환급액은 1,257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212억 달러로 45억 달러가량 적습니다. 또 환급 건수도 지난해 4,050만 건보다 190만 건 적은 3,860만 건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세금 환급액이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같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보급형 세단 모델 3 스탠더드형을 35,000달러에 온라인으로만 판매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모델 3의 시장 소비자 권장 가격은 최저 42,900달러였는데 어제 제시된 가격은 거의 20% 내린 것입니다. 머스크 CEO는 어제 오후 2시 공지를 통해 3년 전에 고객들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부터 모델 3 스탠더드형을 35,000달러에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판매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인도기간은 2주에서 4주 소요됩니다. 테슬라는 향후 모든 판매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오프라인 매장 중 상당수가 폐쇄됩니다. 최근 돌풍을 동반한 강력한 폭우가 북가주 일대에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홍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북가주 소도시인 펀데일에서는 한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집으로 향하던 중 폭우로 인해 5피트로 불어난 물이 남성을 덮치면서 사망한 것으로 지역 경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남성은 집에 고립돼 있던 아이들에게 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들은 이후 구조요원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부 소노마 카운티 인근 러시안 리버는 25년 만에 수위가 최고 수치인 46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면서 인근 휴양지인 게르네빌 마을이 물에 잠겨 주민 수백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폭우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택 및 사업체 건물 2,000여 개가 물에 잠겼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28일 북가주 소노마, 멘도시노, 레이크, 글렌, 아마도르 카운티 5곳에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즉시 연방정부에 지원 자금을 요청하고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 지역 구조 및 복구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전력회사인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PG&E가 지난해 86명의 목숨을 앗아가 캘리포니아주 재난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캠프파이어를 일으킨 것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PG&E는 이날 연방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문서에서 회사가 관리하는 전기시설이 2018년 캠프파이어의 발화점이었다는 것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PG&E는 그동안 북캘리포니아 대형 산불에 발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됐으나 회사 측이 스스로 발화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PG&E는 산불 발화 책임에 따라 회사 측이 105억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주에게 알린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날 PG&E 주가는 4.46% 폭락했습니다. 한인 여교수가 대학 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정직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대학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명문인 드폴대 법대에 재직 중인 조모 교수는 최근 연방법원에 드폴대 등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대학 내 만연한 구조적인 인종 및 성차별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부당하게 징계를 내리려 한다며 이는 연방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수는 소장에서 교내 차별 반대를 주장하는 나의 행동이 지속되자 드폴대 법대 측은 나를 의도적으로 각종 위원회와 행정 관련 활동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신 국가별 영주권 쿼타를 7%로 제한하는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가 철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지난 7일 연방하원에 초당적으로 발의한 고급 기술 모유 이민 노동자 공정대우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초당적인 지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출신 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7% 상한제가 폐지돼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출신 이민자들은 영주권 대기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 이민자들은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과 동일한 대기 라인에 서게 돼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대폭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28일 연방의회 법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HR 1044 법안에 지지 서명을 마친 의원은 17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법안 발의 당시 11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주 만에 57명이 늘어난 것으로 지지 서명 의원 수가 이례적으로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늘고 있어 이 법안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노숙자 157명이 사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6일 조 시미티안 산타클라라 카운티 시의장은 지난해 카운티 최대 성과로 건강보험 가입률 상승을 최악의 성과로 노숙자 증가를 꼽았습니다. 시미티안 시의장은 주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산호제의 오코너 병원과 길로이의 세인트 루이세 병원을 인수한 것과 주민 93.5%가 의료보험 가입자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2018년 산타클라라 카운티 사상 최고치인 157명의 노숙자가 사망했다면서 올해는 노숙자 건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수민족이나 성적 소수자, 불법 체류자들도 의료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의장 정책연설장에는 샘 리카르도 산호제 시장, 제프 로렌 카운티 검찰총장, 시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에머리빌과 오클랜드에서 어제 2월 28일 아침 차량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오전 1시경 에머리빌 인근 80번 포웰스트리트 출구 인근에서 회색 닛산 엑스트라가 도로 갓길에 세워진 대형 화물 트럭을 들이받아 탑승객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선 1개가 일시 폐쇄됐으며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한편 오클랜드에서는 같은 날 오전 4시경 차량 한 대가 화염에 휩싸여 탑승자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오클랜드 동물원 인근 580번 동쪽 방향에서 발생했으며 인근 주민이 추돌 소리를 듣고
화염을 목격한 후 911에 신고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타오시가 눈 속에 갇힌 여성 운전자를 5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시가 2월 26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폭설이 강타한 지난 17일 제설 차량이 사우스레이크 타워에서 눈을 치우던 중 눈 속에 파묻힌 불법 주차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차량 견인을 위해 주변 제설 작업을 펼치던 중 놀랍게도 차량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한 여성을 발견하고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여성은 차량 안에 4-5시간가량 갇혀 있었으며 사건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신고를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영자 북가주 나눔봉사회 명예회장이 2월 27일 오전 5시 숙환으로 향년 75세로 별세했습니다. 김 명예회장은 북가주 자비봉사회 회장으로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장례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치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이 요구한 것은 무기에 대한 제재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재에 대한 해제였다며 일부 해제 요구 주장은 말장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필리핀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는 금속 제품과 원자재, 해산물과 석탄 수출품, 정제유와 원유 수입품 등 그 대상 범위가 넓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아우르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이러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안한 것은 영변단지 일부의 폐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에 영변 핵시설 폐기 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요구했으나 북측이 이를 설명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는 북한이 현 시점에서 대량 파괴 무기에 완전한 동결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잇따라 회담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 부상은 특히 어제 낮 기자들을 만나 새로운 길을 언급하며 더 이상 협상에 매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미국이 제재 해제로 응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15개월 중지, 핵실험 중지 등 두 사안만으로도 진행되어야 할 유엔 제재 해제가 영변 핵 폐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니 이 회담 계산법에 혼돈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최종적인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회담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상은 특히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을 언급하며 회담 결렬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생각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최 부상의 발언은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협상이 아닌 새로운 길을 택할 수 있다며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옛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다음 주 또 의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의장인 애덤 시프 의원은 코언이 오는 6일 의회에 출석해 추가로 비공개 증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코언은 앞서 사흘간 진행된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 형태, 인종차별적 발언과 범죄 행위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는 또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출신 사업 동료였던 펠릭스 쉐이터도 불러 청문회를 열 방침입니다.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로 알려진 쉐이터는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의 회사가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 이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소식입니다. 3주 연속 이어진 모기지 융자 이자율의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은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의 전국 평균 이자율이 지난주와 같은 4.3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기록했던 4.43%보다 0.08% 낮은 것입니다. 재융자용으로 인기가 높은 15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이번 주 평균 이자율은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떨어지며 3.77%를 나타냈습니다. 1년 전 이자율은 3.9%였습니다. 5년 후 변동금리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지난주와 변동 없는 3.84%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이자율은 3.62%였습니다.
샘 카터 프레디맥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의 모기지 이자율 하락과 잠정 주택 판매 건수 반등은 봄철 주택 매매 성수기가 활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분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2.9%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잠재 성장률보다는 높은 성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감세를 강행하며 약속했던 3% 달성엔 실패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2.6%를 기록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비교적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 언론들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높은 성장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2.2%에서 2분기 4.2%로 껑충 뛰었다가 3분기에는 3.4%, 4분기에는 2.6%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사회의 소식입니다. 지난 4년간 4,500여 명의 이민자 아동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호시설에서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플로리다주 테드 더치 연방하원 의원은 2월 26일 연방하원 정부감독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지난 4년간 4,556명의 이민자 아동이 복지부 산하 보호시설에서 성학대를 당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5 회계연도에는 1,000명, 2015-2016년 회계연도에는 1,226명, 2016-2017 회계연도에는 1,069명, 2017-2018 회계연도에는 1,261명의 이민자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성학대를 당했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이민자 가족이 격리 수용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7-2010 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국경 수용소에서 성학대를 당한 아동 수는 41명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7월에는 236건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중 다수는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이 이민자 아동과 나홀로 미입국 아동을 상대로 성학대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방법상 보건복지부로 성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법무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 4년간 집계된 총 4,556건의 신고 중 1,303건인 29%가 법무부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텍사스에서 장인, 장모, 처남 등 3명을 살해한 70세 사형수에 대해 지난달 28일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는 텍사스주에서 사형이 집행된 최고령자로 기록됐다고 AFP 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1976년 사형제를 부활한 이후 미국 전체에서 사형이 집행된 최고령자는 지난해 엘라베마에서 처형된 83세의 연쇄 테러범 윌터 무디스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빌리 웨인 코블은 1989년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 중인 아내의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코블은 당시 아내도 살해하려고 납치했으나 차 사고가 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코블은 이날 대법원이 사형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자신의 청원을 기각한 뒤 몇 시간이 지나 독극물 주사를 맞고 숨졌습니다. 코블의 사형 집행은 올해 미국에서 3번째이며 텍사스에서는 2번째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25명의 사형이 집행됐고 그중 절반 이상이 텍사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인 2월 한 달간 LA는 단 한 번도 70도대로 기온이 오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기상대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낮 최고 기온은 61도로 예년 평균 68도보다 7도나 낮았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LA는 역대 8번째로 추운 2월을 기록했습니다. 국립기상대는 특히 통상적으로 우기 사이에 산타에나 강풍이 한두 차례 찾아와 기온이 70도 이상으로 치솟았지만 올해는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폭풍만 잇따라 강타했을 뿐 그 밖에 다른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LA에서는 낮 기온이 70도에 가깝게 다가간 적은 있지만 1도 이내 차이로 70도 이상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이는 날씨 정보를 기록한 이후 최초로 최소 1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3대 도시 시카고의 철도 중앙역 신호체계 고장으로 시카고 도심과 교외 도시를 연결하는 통근열차가 정상 운행되지 못하면서 퇴근길 직장인 6만여 명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제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발생한 철도 여객공사 암트랙스 신호체계 고장이
퇴근 시간까지 해결되지 못해 시카고 철도 중앙역 유니언 스테이션을 출발하는 모든 통근 열차 이용객들이 몇 시간 동안 기다리거나 대체 교통수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특히 암트랙과 역 시스템을 공유하는 통근 열차 시스템 메트라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모든 신차에는 블랙박스가 내장될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내장형 주행 영상기록 장치를 다음 달 출시하는 8세대 소나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주행 영상기록 장치는 차량의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화면과 스마트폰 간 연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간단한 기능의 내장형 영상기록 장치가 양산차에 적용된 사례는 있었지만 전후방 고화질 녹화와 주차 중 녹화, 충격감지 모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연동, 내장형 메모리 등을 갖춘 차세대 주행 영상기록 장치가 내장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주행 영상기록 장치 모듈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 방해나 사고 시 부상 우려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방 카메라는 룸미러 뒤쪽 플라스틱 커버 안에 내장되고 후방 카메라는 기존 주차 보조용 카메라를 활용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전화 협의를 갖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받는 한편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통화에서 강 장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날까지 이틀간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청취하고 향후 한미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미측이 인내심을 갖고 북미 대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전원을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철수시키는 방안이 담긴 새로운 계획을 평화협상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이 어제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계획을 유럽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현재 14,000명인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향후 몇 달 내에 절반 감축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8,600명의 유럽 병력과 다른 국제 병력에 아프간군 훈련 임무를 맡기고 미군의 주 임무는 테러 대응 작전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재까지 이번 계획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으나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이 계획을 뒤집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만약 평화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미군은 아프간 병력 훈련에서 대테러 작전으로의 임무 전환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미군 14,0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절반가량은 독자적으로 대테러 및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나토군의 일원으로 아프간군 군사훈련 지원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콘 포크너 국방부 대변인은 확정된 계획은 없다면서 국방부는 병력 수와 배치에서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7년에 걸친 아프간 내전을 끝낼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미국과 아프간 반군 무장조직 탈레반의 고위급 평화협상이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2001년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공격해 친미 정권으로 교체했으나 탈레반은 지금까지 아프간 정부에 맞먹을 정도로 세력이 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극단주의 무력 세력 이슬람 국가가 패퇴했다며 시리아 철군을 선언한 데 이어 아프간에서도 탈레반과의 협상을 타결해 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페루 남동부에서 현지 시간 1일 오전 3시 50분쯤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지진은 페루 남동부 푸노주 아상거로 북동쪽 27k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57km로 관측됐습니다. AFP 통신은 지진 발생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은 곳으로 아직 부상자나 피해 보고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인 2월 22일에는 페루 접경 인근인 에콰도르 동부 지역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콰도르에서 9명이 부상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페루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페루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있는 국가로 지난해 1월 남부 아레키파 지역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해 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멕시코 중부에서 발생한 송유관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4명으로 늘었다고 밀레니오 TV 등 현지 언론이 주정부를 인용해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이달고 주 정부는 그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81명 중 66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134명으로 늘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폭발 당시 68명이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이 중 16명만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9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가운데 3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고는 지난 1월 18일 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이달고주 틀라우엘릴판의 구멍난 송유관에서 새어나는 기름을 인근 주민들이 양동이 등으로 훔쳐가는 과정에 발생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기 직전 약 800명이 기름을 담으려고 송유관 주변으로 몰려들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주정부는 폭발 사고가 난 알팔파 지역에 희생자들을 기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기 위한 추모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석유절도가 오래전부터 기승을 부려왔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3월 1일 3.1절 날 보내드리는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떤 의미로든 봄이 찾아오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